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최근 삼성전자의 이 주가 흐름에는 올해부터 시작될 반도체 시장에서의 큰 성과가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자, 디램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시작과 삼성이 133조를 투자해서 키우고 있는 이 파운드리의 성장일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인데요. 자, 이 파운드리의 시장을 삼성이 올인하듯 키우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인공지능, AI, 5G,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자, 앞으로 펼쳐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이 반도체는 필수입니다. 어쩌면 이 반도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겠죠. 자, 그만큼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이 소비 시장이 올해부터는 회복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역시 올해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작년보다 10% 증가한 8,360만 대 판매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유럽 등 주요 국가가 친환경 산업 육성 전략 마련으로 인해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시장조사 업체인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688만 대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작년 한 해 판매 예상치인 480만 대를 40% 넘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자, 그만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자, 완성차 업계에서도 올 한 해 출시 예정인 이 전기차 역시 20여 종에 가깝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메이커에서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 예정인데요. 자, 최근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 주가 상승을 봐도 올 한 해 전기차의 성장이 쉽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전기차들 뿐만 아니라 최근 출시되고 있는 자동차는 더 이상 움직이기만 하는 그런 자동차가 아니죠. 첨단 장비들이 탑재가 되면서 자율주행에 가까운 성능과 안전장치, 그리고 최첨단의 편의사양까지 이제는 운전이 더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전화기로 비유를 하자면 유선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으로 발전을 했듯이 자동차도 그런 업그레이드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스마트폰으로 진화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반도체의 사용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고성능, 초소형의 반도체를 점점 더 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발전이 되면서 자율주행이라는 기능과 함께 자동차는 로봇처럼 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도체의 수요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규모만 봐도 급격한 증가세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시장조사 업체인 IHS 마킷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산업이 회복을 시작하면서 관련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네요. 자,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완성차와 1차 부품 업체들의 파운드리 주문이 취소가 될 만큼 재고를 줄였는데 최근 몇 달 동안은 이 자동차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에 혼란의 징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5G 스마트폰의 증가와 신규 콘솔 게임 출시 등으로 이 파운드리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에 파운드리 업체들의 생산 능력은 제한적이라는 점도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 요인 중으로 꼽았습니다. 자, 지금 이 파운드리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고 있고 수요가 넘쳐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자, 4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서 전 산업에 걸쳐 사용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특히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이 작년 187억 7천만 달러에서 올해 210억 달러로 12.5%의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자, 역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늘어날 자동차 출하량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올 한 해 전체적인 파운드리의 수요 증가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 역시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삼성의 파운드리는 행복한 고민에 빠질 것 같은데요. 자,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이 점유율 1위인 NXP 반도체를 인수하지 못한다고 해도 파운드리에서의 매출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으로선 이런 자동차용 반도체 업체와의 관계 유지를 통해 향후 늘어나게 될 차량용 반도체 수요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완성차와 1차 부품사들의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이 파운드리로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016년 삼성전자가 인수한 자동차 전장 사업을 위한 하만이 있죠. 자, 하만은 현재 차량용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카 오디오 부분에서도 점유율 1위이고 텔레매틱스 시장 점유율은 2위입니다.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부품 업체죠. 글로벌 전장 시장의 규모 역시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차량용 텔레매틱스 역시 급성장을 예상합니다. 자, 그렇게 하만에서 판매되는 인포테인먼트 제품들이 늘어날수록 하만 자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으로도 연결이 되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바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과도 연결이 되겠죠. 자, 이런 연결고리는 하만과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갤럭시 S에 사용되는 엑시노스 AP 칩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삼성의 파운드리가 생산을 하고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로 이어지게 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구조입니다. 자, 하지만 하만은 삼성에 인수된 이후로 작년 하반기죠. 1, 2분기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영업이익에서 적자가 났는데 자, 3분기에는 다시 흑자로 전환을 했죠. 자, 4분기 역시 1,000억 원대의 흑자가 예상이 되지만 연간 실적에서는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래도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건 이 하만의 포텐은 바로 올해부터 터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될 전기차와 함께 하만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역시 수요 증가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 향상이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자, 하만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지난 2016년이죠. 하만을 9조 6천억 원, 당시 M&A 국내 최대 금액으로 인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과 하만의 첫 작품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바로 디지털 콕핏을 출시해서 점유율을 올려나가고 있는데요. 자, 하만의 작년 3분기 글로벌 콕핏 시장 점유율은 27.7%로 전년 대비 2.9%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디지털 콕핏은 자동차 계기판 대신 전면 유리 하단에 이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인데요. 차량에서 영화와 게임 등 이 엔터테인먼트와 운전자의 손쉬운 차량 제어 등 전장 부품 사업의 핵심 영역입니다. 자, 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디지털 콕핏 시장의 규모가 2022년까지 약 61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는 연평균 8.6%의 성장률입니다. 자, 역시나 4차 산업과 맞물려 있고 삼성으로서도 놓치기 아까운 시장인 것이죠. 자, 삼성이 하만을 이 5년 전에 인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파운드리 역시 함께 성장하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자, 당분간은 5G 스마트폰과 서버 클라우드형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디램 가격 상승과 파운드리에서의 이 급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런 반도체 시장에서 2024년에는 전기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차 한 대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최대치로 봤을 때 디램은 80GB, 낸드는 1TB의 용량이 탑재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가 얼만큼이나 되는지 대충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자, 스마트폰이 연간 14억 대 정도 판매가 되는데 이 스마트폰 한 대당 반도체의 탑재량은 4에서 5GB 수준입니다. 자, 하지만 전체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40%나 차지를 한다고 하네요. 자, 5GB 정도 탑재되는 이 스마트폰이 전체 반도체 수요의 40%를 차지한다니 사실 좀 놀라운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차량용 반도체는 말씀드렸듯이 디램이 80기가, 낸드는 1테라입니다. 스마트폰보다 떨어지는 이 자동차 판매량을 한참 감안하고도 향후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게 될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는 정말로
폭발적일 것 같은데요. 자, 삼성의 메모리와 비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전반에 걸쳐서 일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상상을 해봅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팔아야 할지 더 사야 할지 고민도 되고 말이죠. 자, 지금 당장의 주가만 놓고 보면 당연히 그런 고민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좀 더 길게 생각해 보면 지금의 주가가 오히려 더 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말이죠. 자, 제 생각을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참고 정도만 하셔서 꼭 좋은 투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제 영상은 제 주관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의 생각과 다소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모든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자, 모두 성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